비가 내리는 골목길,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땅바닥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무력했습니다. 그곳엔 작은 발자국이 있었어요. 강아지의 발자국. 하지만 그 옆엔 사람의 발자국도 함께 찍혀 있었죠. 누군가 데려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 골목 깊숙이 들어갔고 낡은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방울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몽실이가 목에 차고 있던 바로 그 방울. 손을 뻗어 방울을 집어드는 순간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의문이 스쳤습니다. 몽실이는 정말 우연히 만난 유기견이었을까? 아니면 훨씬 오래전부터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존재였을까? 창고 벽에 붙어 있던 낡은 사진 한 장. 그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몽실이와 똑같이 생긴 강아지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엔 희미하게 적힌 날짜. 1970년. 50년 전. 그는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찾는 건 항상 몽실이었죠. 작은 방 한 칸짜리 셋집이었지만 몽실이가 있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불 발치에서 꼬리를 살랑거리며 저를 기다리던 녀석. 늙은 제 얼굴을 핥으며 아침 인사를 건네던 작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을 떴는데 몽실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몽실아. 부르면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 목소리만 들려도 신나서 달려오는 녀석인데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부엌 쪽을 봤지만 거기도 없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어봤지만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숙여서 부엌 싱크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몽실이가 가끔 거기 숨어 있곤 했거든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마루 아래, 장롱 뒤, 신발장 옆까지 찾아봤지만 몽실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몽실이는 제가 집에 있을 때 절대 제 곁을 떠나지 않는 녀석이었거든요. 혼자 사는 노인이 외로울까봐 걱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항상 제 눈앞에 있었어요. 밥 먹을 때도, 라디오 들을 때도, 마당에 앉아 있을 때도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작은 마당이었지만 몽실이가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햇볕이 잘 들어서 몽실이가 자주 거기 누워서 졸곤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거기도 없었습니다. 대문 쪽으로 가보니 이상한 게 보였어요. 대문 아래쪽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분명히 발톱으로 긁은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대문 틈새에는 작은 털이 몇 가닥 끼어 있었습니다. 하얀 털. 몽실이의 털이 맞았어요. 손으로 대문을 만져봤습니다. 긁힌 자국이 꽤 깊었어요. 몽실이가 필사적으로 대문을 긁었다는 뜻이었죠. 나가려고 했던 걸까? 아니면 들어오려고 했던 걸까? 대문을 열어보니 바깥쪽에도 비슷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골목으로 나와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땅바닥을 보니 희미한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살짝 내렸었는데
그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작은 발자국, 강아지 발자국이 분명했습니다. 발자국을 따라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불편했지만 몽실이 생각에 그런 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은 골목 안쪽으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는 방향이었어요. 한참을 따라가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아지 발자국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옆에 사람 발자국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히 겹쳐진 건가 싶었는데 계속 따라가다 보니 두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몽실이와 함께 걸어간 것처럼요. 아니, 어쩌면 끌고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몽실이를 데려간 걸까? 그렇다면 왜? 무슨 이유로? 요즘 세상에 개를 잡아먹으려고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혼잣말을 하면서도 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발자국을 따라 골목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골목은 그늘져 있었어요. 양쪽에 낡은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낡은 창고 하나가 나타났어요. 함석으로 만든 지붕에 나무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어두컴컴했어요. 발자국은 바로 그 창고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70평생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겁이 났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창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지만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손을 뻗었어요. 작은 방울이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방울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몽실이가 목에 차고 있던 바로 그 방울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사다가 직접 몽실이 목걸이에 달아줬던 방울. 틀림없었어요. 몽실아.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천천히 밀어서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에서 새어 들어오는 햇빛으로 안을 조금씩 볼 수 있었어요. 오래된 농기구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깨진 항아리와 낡은 가마니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벽 쪽으로 가보니 낡은 신문과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대부분 색이 바래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떼어내서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강아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강아지는 남자 옆에 앉아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남자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였어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강아지. 작고 하얀 털을 가진 강아지. 귀가 축 늘어져 있고 눈이 동그랗고 코가 까만. 몽실이와 똑같았어요. 아니, 똑같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완전히 일치했어요.
털 색깔, 귀 모양, 눈빛, 심지어 앉아있는 자세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뒷면에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였어요. 1970년 5월. 50년 전이었습니다. 50년 전이라면 제가 25살 때였을 거예요. 막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저한테 강아지가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뭔가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 같은데 선명하게 잡히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저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가끔 보던 사람이었어요. 6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 미안하네. 내 강아지를 찾고 있어서 말이야. 강아지요? 남자가 제 손에 든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 사진 어디서 나셨습니까? 여기 벽에 붙어 있더군. 이거 나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이야. 혹시 자네가 아는 거 있나? 남자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나? 이 강아지가 내 강아지 몽실이랑 너무 똑같아서 말이야. 그리고 몽실이가 어제부터 사라졌는데 발자국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더군. 남자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분명히 뭔가 아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내 강아지 못 봤나? 작고 하얀색이고 목에 방울을 달고 있었는데 제 손바닥에 있는 방울을 보여줬어요.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방울. 이것도 여기서 찾았네. 몽실이 거야. 남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고개를 저으며 뒤돌아섰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일이에요. 잠깐만. 붙잡으려고 했지만 남자는 빠르게 창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뒤따라 나가봤지만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창고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주변을 더 살펴봤어요. 혹시 몽실이에 대한 단서가 더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특별한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진만 주머니에 넣고 창고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몽실이는 어디로 간 걸까? 그리고 그 사진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왜 50년 전 사진 속 강아지와 몽실이가 똑같은 걸까? 강아지가 50년을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사진을 방 한가운데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제 모습을 보니 조금씩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신혼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던 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 너머로 뭔가 어둡고 무거운 것이 느껴졌어요. 슬픔 같은 것, 상실감 같은 것, 뭔가 소중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몽실이 생각에 그리고 그 사진 생각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25살쯤 되는 나이. 작은 강아지와 함께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강아지는 제 옆에서 신나게 뛰어다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봄아, 이리 와.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봄이. 강아지 이름이 봄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제 목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제 발치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차 소리가 들렸어요. 급브레이크 소리. 날카로운 비명. 강아지가 쓰러졌습니다. 저도 바닥에 넘어졌어요. 온몸이 아팠고 귀가 멍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울음소리.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봄아, 봄아. 울면서 기어가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누군가 저를 안아 올렸고 누군가는 강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강아지는 축 늘어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봄아.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한참 동안 헐떡였어요.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마치 실제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이게 정말 제 기억인 걸까? 젊은 시절 저한테 강아지가 있었고 그 강아지가 사고를 당한 걸까? 그래서 너무 슬퍼서 기억을 지워버린 걸까?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내서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옛날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살펴봤어요.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신혼 때 찍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옆에 작은 강아지가 있었어요. 봄이었습니다. 어제 창고에서 본 그 사진 속 강아지. 확실했어요. 저한테 정말 봄이라는 강아지가 있었던 겁니다. 사진을 보고 있자니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봄이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내가 데려온 강아지였습니다. 길에서 떨고 있는 걸 발견해서 데려왔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봄이가 워낙 귀여워서 금방 정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골목길을 걷고 시장에도 가고 때로는 강변까지 갔습니다. 봄이는 항상 제 옆에 있었어요. 그렇게 6개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저와 봄이가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트럭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골목이었는데 트럭이 너무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피했지만 봄이가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트럭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봄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달려가서 안아 올렸을 때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그날 이후 기억이 흐릿해졌어요. 아내는 제가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기억을 지워버린 거였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슬퍼서. 세월이 흐르면서 봄이에 대한 기억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몽실이가 나타났어요. 보미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문득 어제 창고에서 만난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시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나서서 다시 그 골목으로 갔어요. 창고 근처를 배회하다가 어제 그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자 피하려고 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잠깐만 부탁하네. 나한테 뭔가 말해줘야 할 게 있지 않나?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남자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곳곳에 강아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남자는 낡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강아지 말입니다. 그냥 유기견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50년 전 이 동네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강아지와 산책하다가 트럭에 치이는 사고였어요. 남자는 다행히 피했지만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다들 죽었다고 생각했죠. 남자는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닷새쯤 뒤에 제가 그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숨을 헐떡이고 있더군요. 바로 그 강아지였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강아지를 데려와서 치료해 줬어요. 몇 달이 걸렸지만 결국 살아났습니다. 그럼 그 강아지가 그렇습니다. 어르신의 강아지였어요. 하지만 어르신 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를 다 뒤져봤지만 아무도 모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를 계속 키웠습니다. 그렇게 5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강아지가 사라졌습니다. 찾아봤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죽은 줄 알았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지금 내 강아지 몽실이가 그 강아지일지도 모릅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말이죠. 강아지가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강아지는 뭔가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우연히 어르신을 봤을 때 그 강아지가 달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았구나 싶었죠. 남자의 말을 듣고 있자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몽실이가 50년을 살아온 강아지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 사진과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왜 몽실이가 사라진 겁니까? 누가 데려간 건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봤습니다. 어르신의 강아지가 어디론가 가는 걸요.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러봤지만 돌아보지 않더군요. 마치 어딘가 꼭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갔습니까? 뒷산 묘지 쪽으로요. 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급히 집을 나섰어요. 동네 뒷산에 작은 묘지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묘지였어요. 조선시대부터 있었다는 묘지였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산을 오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릎이 아프고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몽실이가 거기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요.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나서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드디어 묘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묘지는 산 중턱에 있었어요. 낡은 묘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끼가 낀 것도 있었고 글자가 지워진 것도 있었어요. 저는 묘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묘비들이었어요. 대부분 100년도 더 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알아보기 힘든 것들이 많았어요. 한참을 찾아다니다가 묘지 한쪽 구석에 작은 묘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묘비들보다 훨씬 작았어요. 사람 묘비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거기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봄이. 제가 50년 전에 강아지한테 지어줬던 이름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누가 이런 묘비를 만들어줬을까? 아마 아내였을 겁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억조차 못했지만 아내는 봄이를 여기 묻어주고 작은 묘비를 만들어줬을 거예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어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묘비. 눈물이 났습니다. 봄아, 미안해. 너를 잊고 살았어. 너무 아파서 기억을 지워버렸어. 그때 묘비 바로 앞 흙바닥에 뭔가 보였습니다. 발자국이었어요. 작은 강아지 발자국. 신선한 흔적이었습니다. 몽실이가 여기 왔었던 거예요. 발자국을 따라가 봤습니다. 묘비 앞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묘비 바로 앞 흙이 살짝 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요. 손으로 그 자리를 만져봤어요. 흙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누군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몽실이가 여기 누워 있었던 겁니다. 옛 자신의 묘비 앞에. 몽실아, 어디 있니? 나 여기 왔어. 목소리를 높여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몽실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쪽을 내려다봤지만 역시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몽실이가 돌아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저려서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묘비에 손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봄아, 그리고 몽실아. 기다리고 있을게. 묘비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몽실이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몽실이는 이미 떠나버린 건 아닐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간 거라면 이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골목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집 앞까지 왔을 때 대문 앞에 뭔가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몽실이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서 축 늘어진 채 대문 앞에 누워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몽실아. 달려가서 안아 올렸어요. 몽실이는 힘없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마치 이제 모든 걸 끝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급히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몽실이를 방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물을 떠왔습니다. 몽실이 입가에 물을 대줬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몽실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몽실이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몽실이는 제 손을 한번 핥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안 돼, 몽실아. 눈 떠. 제발. 하지만 몽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이 순간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적은 없었어요. 몽실이는 50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 자신의 묘비를 찾아가 작별을 고하고 제게 돌아온 거였죠. 이튿날 아침 몽실이를 안고 다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산을 오르는 게 어제보다 더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묘지에 도착해서 보미의 묘비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단단해서 쉽지 않았어요.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계속 팠습니다. 1시간쯤 걸렸을까. 드디어 강아지를 묻을 만한 구덩이가 만들어졌어요. 몽실이를 조심스럽게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어줬습니다. 흙을 한 줌 한 줌 덮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 덮고 나서 주머니에서 방울을 꺼냈습니다. 몽실이가 목에 차고 있던 작은 방울. 그걸 묘 위에 올려놨어요. 봄아, 이제 몽실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외롭지 않겠지. 그리고 몽실아,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내가 잊고 있던 걸 기억하게 해줘서. 묘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고 방울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슬프긴 했지만 뭔가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은 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뒷산 묘지를 찾아갑니다. 무릎이 아파도 날씨가 좋지 않아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라가요. 묘비 앞에 앉아서 보미와 몽실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고, 시장에서 맛있는 걸 먹었다고,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다고.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지만 말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바람이 불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몽실이가 제 곁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니, 봄이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묘지를 찾아갔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묘비 앞에 작은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저절로 자란 듯 보였어요. 하얀 꽃이었습니다. 봄이랑 몽실이의 털 색깔처럼. 그 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사랑은 죽음 너머로도 이어진다는 걸. 보미는 5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몽실이가 되어 제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함께 있어줬습니다. 요즘 저는 옛날 사진들을 자주 꺼내봅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 그리고 보미와 함께 찍은 사진. 모두 소중한 기억들이에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아이들은 다 서울로 떠났어요. 이제 저 혼자 이 집에 남았습니다. 외롭기도 하지만 괜찮아요. 몽실이가 남긴 기억이 있으니까요. 가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젊어져 있어요. 25살의 청년. 그리고 보미와 함께 골목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고가 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해질녘까지, 별이 뜰 때까지. 꿈에서 깨면 아침입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아침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묘비 앞에 앉아서 오늘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봄아, 몽실아. 오늘 꿈에서 너희를 봤어. 함께 산책했지. 참 좋더라. 바람이 대답합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방울이 울려요. 저는 웃으면서 일어섭니다. 산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저녁거리를 사야 했거든요. 시장 입구를 지나는데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제 발치에 다가왔어요. 하얀 털을 가진 강아지였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강아지를 내려다봤어요. 강아지는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안녕, 꼬마야. 손을 뻗어서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강아지는 기분 좋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어요.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뛰어가서. 괜찮아요. 귀여운 강아지네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데려왔어요. 이름은 눈이에요. 눈이. 하얀 털 때문에 지은 이름이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잘 키우세요. 강아지는 참 좋은 친구예요. 네, 그럴게요. 여자는 강아지를 안아들고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라디오를 켰어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따라 부르면서 요리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마당에 나가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 어딘가에 보미도 있을까? 몽실이도 있을까? 아내도 있을까? 그렇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 들렸어요. 작고 맑은 방울 소리.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도 잘 있구나. 별을 보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달이었어요. 일어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눈을 감으니 편안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잠이 들기 직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사라진 강아지가 남긴 건 발자국만이 아니었다고. 사랑이었어요. 50년이라는 시간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제 곁에 있습니다. 바람 속에, 별빛 속에, 방울 소리 속에. 고맙다, 봄아. 고맙다, 몽실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함께 있어줘서.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젊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함께 걸을 겁니다. 끝없는 길을 영원히.